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앞으로는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전문적인 권리관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와 관련된 유익한 부동산 이슈들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계속해서 경매 낙찰을 쉽고 안전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공유관계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영상을 브리핑하고 나서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그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서 미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동산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경매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분경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은 지분경매라는 것은 소유권에서 공유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매매시장과 경매시장으로 이분화된다면 매매시장에서 지분권이 매매시장에 나올까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거의 지분 물건이라는 거는 소유권인데 상속이나 증여 아니면 공동투자 한마디로 지인 간의 어떤 공유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지분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온다는 건 어때요? 그 일부분, 공유로 되어 있는 소유권의 일부분인 그 지분권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어때요? 지분경매 일부분인 지분경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2분의 1 지분 또는 3분의 1 지분, 3분의 1 지분, 많은 지분의 어떤 분류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지분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공유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물건의 공유로 함께 지분권자들이 소유권을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유 대상 자체가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법상의 어떤 이러한 세금 부분은 어때요? 국세 또는 가산금 모든 체납 처분비 공유자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게 공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의 소유권 물건에 여러 사람이 형태로 공동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분경매 그러면 지분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부분이 있는데 공유물 자체를 어때요? 분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일반 매매 시장에서 공유물을 분할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어떤 기획을 해서
그 소유권 자체를 지번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어떤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계속 상속이나 증여 또는 공동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은 쉽게 분할을 하지 않겠죠. 원래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공유물 분할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지분 경매를 낙찰을 받았을 때 마지막 시장은 뭐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한번 배워보시죠.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된 효과를 한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어때요? 소급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본질상 공동 상속재산 분할 효과는 상속 개시 시점, 상속을 했던 개시 시점으로 어찌 보면 소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유물 분할이 된 경우, 공유물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분 이후 담보 물건 등으로 분할된 물건이나 또는 대가 등으로 존속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할 때는 결국은 어떤 물건의 분할 또는 금전으로 어떤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 효과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로 똑같은 지분 비율이죠.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지분, 그 지분만큼 책임도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자, 먼저 지분 경매,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분 경매가 어렵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지분 경매. 실질적으로 지분은 어떠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일부분,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이 지분만 경매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그 하나의 물건의 공유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끼리 하다 보면 어때요? 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때요? 이 분쟁을 미리 어떤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공유자, 어떤 3분의 1이다. 그러면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자, 아니면 3분의 1, 3분의 1, 타 3분의 1 지분권자들에게 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주는 권리가 뭐냐? 우선매수권입니다. 우선매수권. 이 우선매수권은 지분권자, 타 지분권자, 이 지분권자에게 주는 권리다.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분경매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가서 현장 답습하고 그 물건을 입찰까지 해서 낙찰까지 받기 위해서 법원 매각 기일날 현장에 도달해서 어때요?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타 지분권자, 공유자 2분의 1이다. 이 2분의 1 지분권자가 어때요? 우선 매수 신청하면 최고가 매수인으로 오늘 낙찰을 냈지만 그 최고가 매수인은 어때요? 차순위 매수 신청권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내가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지분 물건을 어떤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상속 물건이나 지분 물건은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우선 매수권이라는 이 권리가 아닙니다. 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그 지분권자들은 어때요?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올 걸 미리 알았을 겁니다. 왜? 그 지분권을 보유하신 분이 타 지분권자들에게 상속이든 공투든 이런 물건 소유권자들한테 요구를 했을 겁니다. 내 물건을 사가라.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 아니면 어때요? 그 금전 때문에 내 지분이 경매로 나올 것 같으니까 금전을 어때요? 약간은 저한테 차용 좀 해주라. 이러한 형태의 어떤 권리관계를 그 타 지분권자들에게 의뢰를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뢰를 했는데 지금 어때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하고 매각 기일까지 6개월입니다. 그러면 유찰 되다 보면은
뭐 7개월, 8개월, 9개월 정도 되도록 이 금액을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그럼 타 지분권자 입장에서도 어때요? 이 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경매를 당하는 지분권자한테 자기의 권리 주장이라든지 의무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 입장에서는 우선 매수 신청하기가 떨그러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냐. 우리 경매 시장에서는 권리에 빠지지 말고 그 물건에 빠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물건을 해결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때요? 권리는 해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우선 매수권 신청 권리자가 있습니다. 또 임차인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일반 매매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경매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그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은 경매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은 뭘까요? 부도난 임대 아파트. 국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때요? 건설업법에 의해서 임대 아파트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거기에 임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 임차인 안에서만 어때요? 실질적으로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우선 매수권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채권자 우선 매수권입니다. 채권자. 이 채권자 우선 매수권은 뭘까요? 결국은 이 물건에 채권자가 있겠죠. 이 채권자는 실제 경매 신청 채권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2순위 채권자, 3순위 채권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때요? 금액을 제시해서 이 금액에 매수하겠다.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금 채권자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는 NPL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매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채권자, NPL로 1순위 채권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자기의 채권 최고액이 3억 6천이다. 3억 6천만 원이다. 3억 6천만 원일 경우 3억 6천만 원에 매수 신청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타 입찰자 입장에서는 3억 6천만 원 이상 입찰가를 쓰겠죠. 그러면 3억 6천만 원만큼 어때요? NPL로 매입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우선 매수권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여러분이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권리투자 경매를 해야만이 이러한 방법론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소유권으로서 이제 지분 경매 물건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아파트, 빌라, 상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빌라, 상가가 경매로 나와서 지분권이 경매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물건에 향후에 결론적으로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 물건을 해결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최소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빌라나 상가나 토지에 따라서 어때요? 지분 분할하는 방법론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공유자는 아파트, 빌라, 상가 지분 경매에 있어서 공유자, 여기에 있는 공유권자이죠.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뭐야? 기본적으로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라는 건 뭐죠? 법으로서 인정하는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분할 청구 소송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아파트는 어때요? 빌라나 상가 같은 경우는 분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은 어때요? 이거 분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현금 청산 이런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게 지금 법원에 판례입니다. 자,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분 경매 법원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분 경매 부분에 대해서 판결 부분입니다. 결국은 법원의 판결인데 이 법원에서 분할을 해주라라고 요구가 들어왔다. 소송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먼저 1번이 뭐다? 가장 먼저 현물로 분할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분할할 수 없는 물건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현금, 매수 청구, 타 지분권자한테 매수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 청산을 한다든지 이 두 번째 사례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자, 하지만 또 어때요? 그 부분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때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실질적인 형식적 경매로 이루어집니다. 경매 자체가 형식적, 이걸 지분 경매,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자, 형식적 경매 방식으로 해서 어때요? 결국은 지분만큼 낙찰가로 배당으로 어떤 해결을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법원의 어떤 판결 이렇게 권장사항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합의를 해 나갈 때, 지분권자와 합의를 해 나갈 때도 똑같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합의를 해 주셔야 향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여러분이 소송할 때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유권 중에 지분 물건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과 공부를 한번 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